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족 중 하나인 하누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누족은 중국 남서부의 운남성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입니다. 이들의 인구는 대략 9,000명가량으로 추정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누족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며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과는 구별되는 민속 의상을 입습니다. 그들의 전통 의상은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수공예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누족의 주된 경제활동은 농업이며 특히 쌀과 옥수수를 주로 재배합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전통 수공예품을 제작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누족은 각종 축제와 의식을 즐기는데 이 중 한우, 대제라 불리는 코비라우 축제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화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축제는 해마다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운남성에 사는 독특한 민족인 하누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존재하는데요. 하누족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전통을 이어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다양성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슈투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슈투족은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파탄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밀레니엄 이전부터 인더스 계곡에 살아온 역사를 지닌 민족입니다. 인구는 약 5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언어인 파슈투어는 이란 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파슈투족은 전통적으로 부족 중심의 사회를 이루며 각 부족은 고유한 법과 규칙을 가집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탈레반 등 여러 정치적 그룹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파스툰 원리라고 불리우는 전통적인 윤리 규범에 의해 규정되며 이는 충성, 용기, 존경 등을 강조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분쟁 및 무력 분쟁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파슈투족 자신들도 다양한 사회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파슈투족은 오랜 역사를 지닌 중요한 민족으로 그들의 정체성과 전통은 아시아 남서부 지역의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베트인은 중앙아시아, 주로 현재의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 거주하는 민족입니다. 티베트 고원은 지붕의 세계로 불리며 불교 문화와 직결된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중국의 티베트 지방통합과 중국 정부의 티베트 통치에 대한 반발로 인해 많은 티베트인들이 국외로 망명해 현재 네팔, 인도,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여전히 이상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지역에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티베트인들과 인권단체들은 문화 정체성과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어 사용과 전통 행사 개최에 제한이 있고 불교 사찰들에 대한 감시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티베트인은 그들의 독특한 언어, 의상, 예술 및 종교 신념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세계 평화를 위한 그의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족과 그들의 도전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세계의 다양성과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티베트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개념인 무르시아인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알아보겠습니다. 무르시아인은 인도 동부 오디사주의 소수민족으로 소수 언어 공동체입니다.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업, 그리고 전통 수공업에 종사하며 고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르시아인의 전통적 생활 방식에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도전이 존재합니다. 현대화와 도시화로 인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가 위협받고 있으며 그 결과로 많은 무르시아인들이 타 문화와의 통합을 위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디사 주정부와 국제 NGO는 무르시아인의 문화와 언어 보존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교육 기반 시설 확충 그리고 경제적 기회 제공이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르시아인들에 대한 이번 짧은 소개가 소수민족과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는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원주민인 헤레로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레로족은 나미비아 북부와 앙골라, 보츠와나 일부 지역에 살고 있는 목축민족입니다. 이들은 16세기경 남부 아프리카에 정착했으며 주로 소를 기르며 살아가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레로족은 1904년부터 1908년까지 독일 제국에 의한 대량학살의 희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헤레로와 남아족 대학살이라 부르며 수만 명의 헤레로인과 남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대학살은 20세기 최초의 집단 학살로 간주되며 현대에 이르러 독일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문화적으로 헤레로족은 독특한 복장으로 유명합니다. 여성들은 화려한 색상의 빅토리아 시대 복식을 연상시키는 드레스와 머리에 송아지, 뿔 모양을 한 모자를 착용합니다. 이 복장은 헤레로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요소이며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나미비아의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를 간직한 헤레로족,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쿠르드인들은 주로 투르키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추산 인구는 약 2,500만에서 3,500만 명으로 분명한 국경 없이 쿠르디스탄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쿠르드인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쿠르드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방언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다양한 종파와 종교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쿠르드인 문제는 복잡한 지역적 갈등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첫째, 쿠르드인들은 역사적으로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해왔지만 반복적으로 억압을 받아왔답니다. 투르키예와의 갈등이 특히 잘 알려져 있는데 투르키예 정부는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을 강하게 억압해왔습니다. 이라크에서는 1991년 걸프전 이후 쿠르드 자치지역이 생겨나 일정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독립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쿠르드인들의 정치적 미래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최근 이들은 이슬람 국가 ISIS와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쿠르드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민족적 권리를 추구하며 그간의 억압을 극복하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